요즘 들어 부부 사이의 호흡이 예전처럼 맞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남편은 마치 작은 불씨에도 금세 타오를 준비가 된 성급한 불꽃 같지만 아내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의 따뜻함, 조금의 배려, 그리고 감정을 깨워줄 다정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막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정이 고조되려는 그 순간 남편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불꽃이 이미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혹시 이런 별표 생리적 시차의 별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여전하지만 몸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마치 두 악보가 각기 다른 박자 위에서 연주되는 것처럼 한쪽은 이미 격정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첫음을 울리기 시작한 듯한 고요한 울림만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제야 사랑의 온기를 느끼려는 찰나죠. 존경하는 신사 여러분, 저는 남성 건강과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민호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누구에게나 익숙한 주제, 그러나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수많은 밤이 침묵 속에 흘러가는 이유,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많은 남성들은 성공적이고 강인하며 무엇보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여전히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품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욕망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부드러운 손길과 세심한 이끌림이 필요하죠. 그들의 마음은 마치 이른 새벽 이슬 속에 움츠린 한 송이 꽃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피게 할 수는 없고 오직 인내와 따뜻한 관심으로만 천천히 피어납니다. 제가 만난 한 남성은 50을 훌쩍 넘긴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손만 잡고 있던 때도 있었죠.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서 둘만 남았기에 예전의 열정을 되찾을 줄 알았는데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직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가 준비되었을 때면 저는 이미 힘이 빠져버립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시차입니다. 남성은 불씨가 닿는 즉시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혈류의 힘이 약해지고 그 불꽃은 사랑의 교향곡이 완성되기도 전에 점점 사그라듭니다. 반면 중년의 여성은 이제 천천히 부드럽고 깊이 있는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몸은 젊을 때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눈빛, 따뜻한 교감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야 하죠. 이렇듯 두 사람의 몸은 서로 다른 리듬을 타게 됩니다. 남편은 너무 빨리 다가가고 아내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둘 다 지치고 한숨이 남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연주의 순간이 어느새 미완의 곡처럼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사 여러분,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단지 한 박자가 어긋난 순간일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모든 음악은 다시 조율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서로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말이죠. 이 조화를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리적 활력과 내면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리듬과 감정의 균형을 지켜내는 예술입니다. 오늘날 의학은 놀라울 만큼 발전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발기부전은 이제 숨길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 치료뿐 아니라 저강도 충격파 치료나 PRP 같은 혈관 재생요법을 통해 남성의 생리 조직 속 혈류를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 몸이 회복되면 남성은 훨씬 오래 그리고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준비되었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약물은 연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랑과 리듬입니다. 몸은 단지 악기일 뿐이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신사 여러분, 혹시 당신의 호흡을 아내의 호흡과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을 한 번에 불태우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조화는 속도가 아니라 이해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됩니다. 설령 남편이 자신의 리듬을 잘 조절하게 되었더라도 아내가 아직 그 리듬의 채널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교향곡은 여전히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마치 기관차는 이미 출발했는데 뒤에 객차가 아직 연결되지 못한 것처럼요. 이때 두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작은 조력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학용 윤활제입니다. 중년의 많은 여성들은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불빛은 켜졌지만 몸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자연스러운 윤활이 줄고 점막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도와주는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몸을 오랫동안 물을 주지 못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몇 방울의 수분이 떨어지면 꽃이 피고 잎이 푸르러지며 땅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의학용 윤활제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내가 초기의 불편함을 넘어 몸이 남편의 리듬과 다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사 여러분.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하면 자연스러운 감촉이 사라지고 그 미묘한 접촉의 온기를 잃게 됩니다. 아주 소량만 중요한 부위에 가볍게 바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편안함을 주고 조화의 첫 단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료, 서울의 비뇨의학과 김유나 박사는 상담 중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 윤활제를 얇게 한 겹 바르세요. 특히 민감한 부위에요. 그것이 마찰을 줄이고 점막을 보호하며 교감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사 여러분. 시작이 편안하면 그 다음은 훨씬 자연스럽고 즐겁게 이어집니다. 첫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성의 몸은 스스로 깨어납니다. 내분 비선이 조절되고 전신의 반응이 부드럽게 흐르며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몸 전체로 번져갑니다. 그것은 마치 부드럽게 흐르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처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 다음은 웃음과 교감, 만족감 속에서 저절로 흐릅니다. 따라서 생리적 시차를 마주했을 때는 이렇게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은 호흡과 체력을 길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아내는 적절한 도움을 통해 준비 시간을 조금 더 짧게 만드는 법을 익히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익혀갈 때 두 사람은 비로소 사랑의 황금 시간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초나분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는 그 순간 속으로 흘러가죠. 하지만 신사 여러분, 그것은 아직 이야기가 시작된 부분에 불과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내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아내가 행복할까? 그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사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이 절정의 순간에 도달하는 그 찰나가 사랑의 길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2018년 국제성의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 200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남편이 당신 안에서 절정을 맞이하는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절반의 여성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충만함과 확신을 느낍니다. 그가 내게 전부를 맡겼다고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그 순간은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이자 사랑이 완전히 전달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내게 내어주었다는 느낌이죠.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시가 완성되는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더는 한 글자도 필요하지 않지만
감정은 여운으로 길게 남아 마음속에 울립니다. 심지어 5명 중 1명의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절정에 이르면 오히려 그 순간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듭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섬세한 생물학적 반응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작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 바로 별표 프로스타글란딘, 프라스터글랜딘, 별표이 있습니다. 정액의 대부분은 전립선과 정랑에서 분비되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 근육을 미세하게 수축시키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이 성분의 유도체를 실제로 분만을 유도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자궁의 자연스러운 수축 반응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깊은 교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소량의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경부를 통해 흡수되어 비슷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산을 위한 반응이 아니라 여성의 몸속 깊은 감각을 깨우기 위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물학적 신호가 감정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반응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초 또는 1분가량이 지나며 천천히 퍼져나가 감각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사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호흡이 달라지고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며 몸속 깊은 곳에서 음악이 다시 연주되듯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원래 수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인체의 생리적 구조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 부부에게도 이 반응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반응이 성숙한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유대감과 황홀함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 프로스타글란딘은 단순한 생리 물질이 아니라 감정의 교향곡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남성이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이 완전히 하나로 조화를 이루도록 너무 일찍 멈추거나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때 프로스타글란딘은 그 교향곡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가장 깊고 진정한 사랑의 리듬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한 만족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사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성이 때로는 남성보다 늦게, 그러나 훨씬 더 깊이 감정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속의 생리적 반응이 퍼지고 흡수되기까지는 몇 초, 혹은 1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여성들이 몸 깊은 곳에서 미세하면서도 강렬한 수축을 느낍니다. 마치 행복의 파동이 몸 전체로 잔잔히 퍼져나가는 듯한 감각이죠.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가 지닌 정교한 생물학적 설계의 결과입니다. 자궁의 이러한 수축은 단순히 생식 기능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골반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감각을 확장시켜 여성을 더 높은 정서적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부부가 더 이상 임신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즉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았거나 아내가 피임을 하고 있더라도 이 자연스러운 반응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몸은 본래의 메커니즘에 따라 반응하며 깊고 진실된 감정을 다시 일깨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신사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정의 순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가장 예민하게 맞닿는 새로운 연결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정 직후 바로 끝내지 마십시오. 특히 포르노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남성들이 그 순간을 마치 영화의 더 엔드 자막처럼 끝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절정 이후 이어지는 후의 교감,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은 감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는 순간입니다. 남성의 몸은 절정 이후 점차 이완되지만 여전히 따뜻함과 교감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온기는 아내가 남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상해보세요. 10분 이상 감정이 이어진 뒤 여성의 골반에는 혈류가 집중되어 있고 신경 말다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태입니다.
초반에는 리듬을 맞추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단 한 번의 부드러운 접촉,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감정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신사 여러분. 그 순간 바로 떨어지려 하지 마세요. 서로의 몸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때 여성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깊고 섬세한 애정 표현이 됩니다. 혹은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감의 연장이 됩니다. 그 감정은 마치 마지막 음이 울린 뒤에도 여운이 남는 음악처럼 잔잔한 진동으로 퍼져 두 사람을 이어줍니다. 이때 여성은 깊고 평온한 이완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초기의 폭발적인 감정과는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의 물결 속에서 말이죠. 그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의 몸이 여전히 호흡과 심장, 그리고 작은 제스처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정을 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정이 머무는 달콤한 휴식, 두 사람이 진심으로 맞닿는 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의 시간이야말로 여성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선물보다도 깊고 오래 남는 감정의 증거입니다. 만약 신사 여러분도 사랑의 본질이 교감 이후에 연결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따뜻한 온기를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어쩌면 그 느림 속에서 사랑은 다시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좀처럼 직접 묻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성관계 이후의 위생, 생리적 반응, 그리고 여성의 사정이나 정액 섭취에 대한 과학적 관점입니다. 신사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성이 정액을 삼키면 단백질을 보충하거나 피부에 좋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과학적으로는 거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영양을 보충하려면 아마 인류가 전 세계적인 기근에 빠질 때쯤에나 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남성의 생리적 분비물은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지 않습니다. 비교해보죠. 삶은 달걀 하나, 약 50g, 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남성이 한 번 사정할 때 분비되는 양은 단 몇 밀리리터에 불과하며 그 안에 단백질 함량은 달걀 한 개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양 보충이 목적이라면 신사 여러분, 그 몇 방울의 체액 대신 달걀 하나를 드시는 것이 훨씬 맛있고 훨씬 영양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삼키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영양학적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정서적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이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신뢰받고 받아들여졌다는 조용한 확신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결속, 부부간의 진정한 친밀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구강성교 역시 성병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반드시 한 배우자 관계 내에서, 그리고 명확한 동의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친밀함과 부주의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그저 부부관계 속 개인의 취향으로 볼 뿐입니다. 누군가는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채식을 하듯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선호가 다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는가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식습관을 조절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분비물이 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향과 맛은 정량에 함유된 과당, 프럭토스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일과 채소, 특히 파인애플, 키위, 블루베리 등을 자주 섭취하면 과당 함량이 높아져 향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아스파라거스, 마늘, 커피, 술, 담배는 분비물의 냄새를 강하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두 사람 모두 훨씬 자연스럽고 유쾌한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성행위는 인내나 강요의 영역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즐기고 함께 편안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모니가 완성됩니다. 인간의 사랑과 생리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시선 하나, 숨결 하나에도 사랑이 담깁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생리적 시차가 생겼을 때는 남편은 의학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아내는 의료용 윤활제를 활용해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행위가 시작된 후 단 2분 이상만 이어져도 충분히 깊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질입니다. 셋째, 절정 이후 너무 일찍 떨어지지 마십시오. 신체의 연결을 조금 더 이어가며 그 이후의 순간을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악장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액을 삼키는 행위는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취향입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 나이대의 성생활은 더 이상 생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행복과 유대, 그리고 동행의 언어입니다. 풍요로운 부부의 성생활은 평생의 사랑을 지탱하는 뿌리이며 서로의 마음의 평온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저는 남성 건강 전문의 민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배우고 이해하고 평생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빛을 함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중년 남성을 위한 성교육 및 생리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랑과 연결, 그리고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고나 자극적인 의도는 전혀 없으며 오직 의학적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의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길.